시카고 지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임신한 엄마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거래가 잘못되어 살해당했습니다. 언쟁이 벌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70번이나 찔러 피해자와 5달 된 태아가 사망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개도 찔렀습니다. 다행히도 개는 피고인이 끝내기 전에 도망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와 아파트 안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개된 경찰 바디캠 영상에는 용의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신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건물에서 실제로 불이 났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잠시만요. 경찰관들이 그를 경찰차에 태웠을 때 나머지도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이 사건을 다뤘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처럼 지금도 그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소름 끼칩니다. 일리노이 주 다우너스 그로브에서 임신한 여성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불만을 가진 고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심받던 고객이 피고인이 되어 방금 수갑을 찼습니다. 그의 이름입니다. 19세 네티스 라부기스는 일리노이 주 웨스트몬트 출신의 페인터이자 제설 작업자입니다. 그곳은 피해자와 10분 거리로 모든 일이 발생한 장소로 추정됩니다. 라부카스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그는 1급 살인 태아에 대한 고의적 살인, 무장 강도, 중범 방화, 동물에 대한 중범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구금된 남성은 살인범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일이 누군가를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에는 아직도 답해야 할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지금 법적 시스템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고인 체포 직전 결정적 순간을 담은 경찰 바디캠 전체 영상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1월 24일에 엘리자 모랄레스의 남편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지난 빨간색 1994년식 포드 레인저 픽업 트럭을 판매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제 피고인은 해당 차량에 관심을 보였고 같은 날 엘리자 모랄레스의 남편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레부카스는 트럭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 가브리엘과 그의 아내이자 피해자인 엘리자 모랄레스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트럭을 구입했고 그것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모든 거래가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브리엘과 엘리자는 실수로 자신들의 번호판을 차량에 그대로 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틀 후에 부부의 아파트에서 만나 번호판을 돌려주고 매매 계약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경찰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의 피고인이 오후 5시 28분 엘리자 모랄레스 30세를 그녀의 아파트에서 만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당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이제 디페이지 카운티 주 검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후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건네주었거나 번호판을 가져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드라이버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트럭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의 거주지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그들 뒤에서 닫히고 수사관들에 따르면 영상에는 피고인이 등 뒤에 드라이버처럼 보이는 반짝이는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이 소문에 따르면 오후 5시 47분에 어둡고 끔찍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피고인이 아파트에 도착한 약 20분 뒤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그와 엘리자 사이 출입문 근처 몸싸움이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은 여러 번 열리고 닫히는 것으로 보이며 문 손잡이가 아파트 안쪽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되어 탈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언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70차례나 찔러 피해자와 그녀의 5달 된 태아가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반려견도 찔렀습니다. 다행히도 그 반려견은 도망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끝내기 전에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이용해 아파트 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트럭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화재 경보가 오후 6시 9분경 건물에서 울린 후 소방서가 도착했습니다. 다음은 경찰 무정위에서 녹음된 오디오입니다. 1층 유닛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 중앙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불이 막 번진 것 같아요. 뒷문을 열고 펌프킨을 방금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피해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건물에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건물 중앙일 수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고 불이 나면 펌프로 끄고 피해자를 찾아야 하며 뒷문도 열려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엘라이자의 시신은 나중에 아파트 현관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구급체 실린 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드페이지 카운티 검시관의 부검 기록에 따르면 엘라이자의 머리와 목 부위에 주로 칼에 의한 60여 군데 이상의 자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시관은 또한 방어 흔적, 기도 내 그을음, 그리고 생식기 부위의 타박상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엘라이자의 시신의 성폭행 키트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수색을 시작해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짙은 빨간색 포드 레인저 픽업 트럭이 바로 이 치명적인 거래의 배후로 지목된 차량입니다. 다운스 그로브 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를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2분 그들은 웨스트몬트의 스프루스 레인에 있는 한 집 진입로에서 그 픽업 트럭을 목격했습니다. 피고가 범죄 현장에서 도주한 지 5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이제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집 입구에 서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치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입니다. 이거 필요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미안해. 어떻게 지내? 형? 아니, 나도 길이. 네, 계속해 무슨 말이야? 그 차에 대해 물어보려던 건데 아까 샀나요? 응, 이 차 언제 샀어? 토요일에요? 이번 토요일에? 네, 이번 토요일에요? 이번 토요일이에요. 그 차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요. 픽업 트럭을 그냥 검색하다가 이걸 찾으신 거예요. 가격은 얼마였어요? 2,200달러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1,600달러에 샀어요. 알겠습니다. 직접 만나 협상하셨나요? 누구와 동행하셨나요? 제 여자친구랑요? 당신 여자친구, 그리고 그 남자 한 명, 이렇게 셋이서 만난 거군요. 저와 그녀, 저는 단번에 그녀를 제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남자는 혼자였고 거기서 협상을 했어요. 그래. 너는 현금으로 샀지?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제안을 했고 그게 다야. 알겠어. 얼마에 샀어? 1,600 그 정도야. 1600쯤이었나? 그날 너희가 집까지 운전했지? 응. 트럭으로. 알겠어. 그리고 최근에 그와 연락한 적 있나요? 토요일과 오늘 사이에요? 제가 왔을 때 그의 면허증이 반환됐어요. 언제 그에게 번호판을 줬나요? 어제 돌려줬나요? 미안해. 어제 누가 그냥 가져간 건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어제가 뭐였지? 월요일. 월요일. 내 말은 오늘은 월요일이야. 미안, 화요일이네. 알겠어, 일요일이야. 미안해. 아니, 궁금하구나. 오늘은 아직 월요일이야. 미안해. 나는 25살이었어. 그래, 그래서 월요일에 그래서 오늘 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했나요?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보냈나요? 메시지로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알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안녕, 나 이렇게요. 그 사람이 저에게 겪고 있는 일을 말하라고 했어요. 우편물 관련해서 그녀를 데려다 주거나 아내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괜찮다며 제 가게로 데려다 달라고 했죠? 결국 몇 시에 그들에게 라이프 인플루언스를 줬나요? 제가 그에게 5시 15분에 문자했던 것 같아요. 딱 그쯤이었어요. 5시 15분 당신이 근처에 있었어요. 네, 제가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럼바.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사는 곳에서 샀다는 거네요. 우리가 주소 관리를 샀다는 거죠. 아, 이런 젠장. 알겠어요. 그래. 그래서 그쪽에 딜러십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주소를 보내서 딜러들 사이를 계속 오갔어요. 알겠어요. 그럼 누구를 만났고 번호판은 누구에게 줬나요? 네, 아내요. 문 앞에서 그녀에게 번호판을 줬고 그 다음에 그녀가 저한테 판매 영수증을 줬어요. 판매 영수증도 가지고 계시군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판매 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다는 거군요. 아니요. 제가 깜빡했어요. 보통 판매 영수증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번호판을 깜빡하신 것 같네요. 저도 번호판을 깜빡했어요. 여러분 문자 많이 받으셨죠?
예전에 누가 번호판을 가져가거나 통행료를 내려고 해서 와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시점에서 피고인은 경찰에게 트럭의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길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찰관들이 그에게 엘리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당신이 제게 줬고 아내를 봤다는 거죠? 네, 문에서요. 제가 문으로 왔어요. 아파트 문에서요? 아니면 단지 전체 입구에서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현관에서 그녀에게 접시를 건넸죠. 그녀가 뭘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검은색, 즉 검은 옷이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플렉스 스웨터였죠. 플렉스 스웨터요? 그녀는 혼자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누가 평범하게 행동하죠? 제가 확인할게요. 네, 당신이 그녀에게 접시를 줬어요. 네. 몇 시였는지 알고 있고 휴대폰 있죠? 그 시간에 그녀에게 전화했나요? 둘 중 하나 볼 수 있나요? 몇 시요? 아니요, 저는 그때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떻게 당신이 밖에 있는 걸 알았죠? 작은 문에서요? 네, 그런 식으로. 이름 때문에. 그래서 그냥 멈췄어요. 알겠죠? 그리고 당신이 그냥 이름을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왔죠. 밖에 나왔어요. 그가 당신 아내라고 해서요. 제가 그에게 전화하면 그가 그녀에게 전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가 아내 번호를 안 준 걸 수도 있어요. 둘 사이에 페이스북 메시지 앱 있나요? 확인차 묻습니다. 있어야 할 거예요. 알아요. 차 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모든 걸 순서대로 정리하려는 거예요. 정말 큰 도움 되고 계세요. 차는 그래도 잘 작동하고 있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1600. 에이, 많이. 차 오른쪽. 네, 아니요. 그건 제가 직접 운전하려고 산 거예요. 그거 꽤 괜찮네요. 가장 큰 문제는 고속도로에서 약간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5번 도로에서 만나자고 했어. 중간 교대에 맞춰 일해야 할 것 같아. 저 번호 누구 거야? 모르겠어. 난 한 번도 그 번호로 전화하거나 문자한 적 없어. 내가 근처에 가면 문자할게. 나 거기 있을게. 410호에서. 그거 괜찮아? 그리고 그는 10시까지 너한테 질문했지. 왜? 아니, 왜냐하면 그때가 4시 30분이었거든. 완전히 잊어버렸어. 5시 10분. 응, 미안해. 그래, 좋아. 그게 다야. 그거 몇 시에 보냈어? 4시 30분, 4시 34분. 그리고 너는 5시 10분에 도착했고 모든 게 괜찮았어. 알겠어. 너는 아파트에 들어간 적 없어. 수사관들에 따르면 엘리자 아파트에서의 만남은 단지 5분보다 더 오래 지속됐어. 실제로 용의자가 그녀의 집에 도착한 시점부터 소방서가 건물에서 경보를 받은 시점까지 약 40분이 걸렸어. 경찰관들은 이 매매 계약서에 대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어. 그녀가 말아놓은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내가 그걸 잃어버렸어서 확신해. 넌 그걸 몇 시간 전에 막 받았잖아. 아니, 그거 몇 시간 전에 받았어. 와, 정말. 내 말은 그러니까 그녀가 너를 위해 작성한 거지? 두 부를 만들어 그녀가 한 부를 보관했어? 아니면 그냥 작성만 한 거야? 나는 보통 한 부만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두 부를 만드는 건 알지만 나는 항상 한 부만 가져. 99%는 그래. 매매 계약서를 요구한 건 세금 문제로 단 한 번뿐이었어. 내가 그에게 보여줬어. 솔직히 말할게. 여기서는 네가 1600달러를 지불했어도 매매 계약서에는 500달러, 나일 달러로 적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니,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녀가 작성한 서류나 네가 준비한 뭐든지 그 서류가 있어.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상관없어. 아니면 거기에 100달러로 원한다고 적혀 있어도 아니, 난 몰라. 오늘은 세무조사하러 온 게 아니야. 알겠지? 우리는 그냥 상황을 파악하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그 건물에서 화재가 있었어. 그거 알고 있었어? 아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빨간 테이프는 어디에 쓰나요?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수갑이에요. 저는 그게 빨간 테이프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자, 가요. 알겠어요. 추웠나요? 먹고 있던 게 있었나요? 그게 효과 있는 걸 봤어요. 그게 일하는 걸 봤어요. 좋아요. 급여 명세서는 어디 있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 안에 있나요? 아니면 트럭에 있나요? 제 옷들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찾아봐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찾아보거나 아니면 당신이 찾아봐도 되고 저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도해보려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단지 화재가 언제 시작됐는지 시간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5시 10분 이후나 뭐 그런 시간에. 맞아요. 보시다시피 5분 5시 20분. 5시 25분 내. 좀 더 늦었어요. 정확한 시간은 아니었지만요. 그녀는 검은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네, 검은색 스웨터요. 센터처럼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옷을 입을지 모르겠어요. 저기 매매 영수증이 있나요? 네, 제가 볼 수 있어요. 바지는 가지고 있어요. 네. 가고 싶으면, 네. 고마워. 제설 작업도 하시나요, 그럼? 저는 제설 작업비를 송금해왔어요. 이런. 이것과 이것들. 하지만 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버려. 모든 걸 다 버려. 나는 돌아와서 그냥 부드러워지고 싶어. 근데 그게 필요했다면 왜 굳이 매매 증서를 받아야 했어? It's just DRV 때문에 전에 차를 등록 못하게 한 적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든. 잘 모르겠어. 네가 덜 내는 것도 덜 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동생이 항상 내가 덜 낸다고 해. 내 생각엔 항상 어떤 기준선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어떤 금액 이하일 때 그런 것 같아. 그래, 일종의 정객제 같은 거지. 네가 200달러 같은 큰 돈을 내지 않는 한 그건 좋지 않아. 우리가 이미 잃었지만 네가 찾았어. 그건 나도 알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필요해. 우리는 전화해야 해. 바이저나 듀얼박스 같은 걸 불러야 한다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이 한밤중에 우리를 위해 와줘서 고마워. 정말 도움이 됐어. 나는 그냥 시간을 알려고 하는 거야. 그건 나도 알아. 응, 내 말은 난 이게 좋아. 대략 5시 20분쯤 내가 그걸 알아내고 널 떠나는 거지. 트럭이 멈추면 나도 잘 모르겠어. 네가 트럭을 거기까지 운전했어? 네가 트럭을 거기까지 운전했어? 네가 트럭을 거기까지 운전한 거야? 그리고 알겠어. 내가 세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트럭이 멈추고 전체가 꺼져버려. 문제는 없어. 그건 94년식 트럭이야. 아니, 그건 나도 알아. 알겠어. 좋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차량을 수색해서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해도 될까요? 저희는 마약 등을 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수색하는 것에 대해 내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트럭의 매매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경찰은 그를 체포하러 다가갑니다. 당신은 그걸 걱정하지 않으시네요? 당신은 체포됩니다. 알겠죠? 네, 검은색을 어디에 넣을 수 있죠? 잠시만요. 휴대폰 가지고 있나요? 응, 그래. 우리가 가져올 거야. 들어가세요. 피고인은 이제 수갑을 찬 채로 침착하게 있고 경찰관들은 집 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들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참고로 이 집에 3명 또는 4명의 추가 인원이 더 있을 거예요. 그중 몇 명은 아직 자고 있어요. 100세 된 분 이 한 분 계시고, 네, 그분은 위층에 계세요. 그리고 40세 된 분도 있어요. 알겠어요. 가서 제 시간에 인터뷰 좀 하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순찰대를 보내서 이 사람을 이송하게 할게요. 이 사람의 모자도 챙기고. 슬리퍼 있어? 모르겠어. 그래, 걔 신발 어디 있어? 바로 여기야? 나도 같이 갈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질문에 대해 또는 그가 왜 구금되는지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네, 곧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진행합시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데려갑니다. 제가 문 열게요.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앤디랑 같이 들어가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걸 확보해 두겠습니다. 여기요. 바로 여기서 멈추세요. 인도 쪽에서 멈추시면 돼요. 신발 좀 올려도 될까요? 뭐 가지고 왔어요? 신발을 올리고 싶어요? 그래, 닿을 수 있다면 멈추지 마, 친구야. 고마워요.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그 얘기 나눠볼게요. 그래, 우리 그 얘기 할 거야. 알겠어. 여기 따뜻한 순찰차 태워줄게. 주머니에 뭐 있어? 무기 같은 거 가지고 있어? 칼이나 그런 거 있어? 아니지. 좋아. 잠깐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여기 전화기가 있네. 내가 네 전화기 가져갈게. 전화기 있지? 이거 내 거야. 주머니에 다른 건 없어. 이게 실시간인지 잘 모르겠어. 켜져 있는지 모르는 거지. 충전할 수 있어. 방금 그거 썼잖아. 뭔가 있긴 해. 알겠어. 자켓도 입혔지? 맞지? 좋아. 알았어. 이제 따뜻한 데로 들어가자.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따뜻한 순찰차로 옮길 거야. 알겠지? 대시캠 영상에는 용의자가 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 왜 체포됐는지 다시 한번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세상에, 진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이제 바로 접수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찰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면담을 시작했는데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면담에서 분명히 그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두 번째 경찰 면담에서 그는 엘리자 모랄레스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관들에게 그녀를 10번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검 기록에서 확인된 것보다 60번이나 적은 횟수라고 합니다. 애초에 왜 그 다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요. 그는 자신이 구입한 트럭의 상태에 화가 났고 그 분노를 피해자에게 풀었다고 조사관들에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방 스토브 위에 물건들을 쌓고 화학약품과 손소독제를 가속제로 사용해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고 계속해서 형사들에게 자백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또한 엘리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차량 안에서 반으로 부러뜨린 뒤 차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사용한 칼을 마을의 다른 도로 근처에 버렸다고 형사들에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인은 형사 면담에서 근처 철물점에서 재킷을 갈아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가 묻은 옷을 벗고 욕실 세제로 몸에 피를 지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인은 한때 형사들과 함께 증거를 찾으러 갔다고도 전해졌으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스프루스 레인 주소지에서 수색 영장이 집행되었고 그 수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신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츠가 있었고 경찰은 그 부츠에서 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주거지에서 추가적인 의류도 발견되었습니다. 화재 조사 예비 결과에 따르면 화재의 발화 지점이 두 곳으로 첫 번째는 주방의 가스레인지이고 두 번째는 현관문입니다. 화재는 현재 방화로 판단되고 있으며 일반 가연성 물질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그 결과 63번가 와 메인에 위치한 에이스 하드웨어 매장과 쓰레기통까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경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추가 의류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엘리자의 직장인 루리 어린이 병원에서 사용하던 출입증과 신분증 그리고 엘리자의 남편의 직불카드도 발견했습니다. 피가 묻은 것으로 보이는 장갑과 엘리자의 휴대전화 조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트럭에 대해서도 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운전석 문과 운전대에서 혈흔으로 보이는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피고인은 매우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1급 살인태아에 대한 고의적 살인, 무장 강도, 중범 방화, 동물에 대한 중범 학대와 같은 충격적인 혐의들입니다. 5일 후 그는 처음 법정에 출석했지만 판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이 피고인은 자해로 보이는 부상으로 인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3일 후 그는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피고인의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의 기소 절차는 3월 3일로 연기되었고
그날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법적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추적하며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인 30세 엘리자 모랄레스에게도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니키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으며 태어나지 않은 아기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가족이 고펀드미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3주 만에 거의 16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물론 생명의 상실에는 값을 매길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두 생명입니다. 그리고 엘리자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룬 이후에 부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녀의 가족이 남긴 일부 인용문이 있습니다. 니키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삶에 대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너그러운 성격과 다정한 마음씨는 그녀의 큰 가족과 수많은 친구들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니키는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용감한 사람이었고 그녀를 알았던 모든 이들이 그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름다운 영혼이 우리 삶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로앤크라임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과 피커에서 언더케이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